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측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는 거야. 역시 이것 또한 굉장히 충격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게다가 방금 시를 읽던 소리도 아내 목소리와 흡사해.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아내가 저 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를 갖다가 읽고 있고 아내 목소리와 흡사했거든.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건데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앞에서 보면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겠잖아. 혹시 아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아, 이 사람이 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겠다.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거지. 아, 이 최척의 말이 맞다면 이때 이 왕자교는 최척으로 볼 수가 있네. 그리고 이 푸른 난새는 아내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오경인 거지.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이 동반자들의 그 행복한 한때의 생활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이 전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전체 이야기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최척의 그 지난 과거, 최척의 과거에 대한 일종의 평가지. 그 자리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홍 역시 등장 인물이네. 젊고 용감한 자였다.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분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세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기가 넘쳤어. 그래서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섰단 말이야. 용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알아보겠소. 아, 그러면 이때 이 두홍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최척을 도와주려고 하는 조력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송우라는 사람이 행동에 신중한 성격임을 보여주네. 아,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두홍이라는 사람이 좀 성급한 성격임을 느끼게 해주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아, 요거는 그 최척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으며 뭔가 좀 기대감에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겠지.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최척은 즉시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딜 수 있겠소. 그 기쁨하고 타국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하고 비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조선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고 시험삼아서 시를 읊었다라고 하고 있어. 아, 그렇다면 여기 연불하던 소리가 툭 그치고 시를 읊었다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는 일종의 남편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이거는 시험 삼아 했던 것이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허둥지둥 엎어질 듯이 뛰어내려왔대. 그만큼 기쁘고 반갑기 때문인 거지.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닿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 요거는 만남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좀 피눈물이 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좀 과장된 묘사인 거지.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를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이거나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다. 한참 뒤 이들이 부부 사임을 알고는 모두들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덥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놀라 감탄했대. 그리고 기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늘이 덥고 귀신이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네. 우리가 이제 하늘이 덥고 귀신이 돕는 거를 갖다가 천, 우, 신, 조라고 하지.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거는 최척 일가의 기구한 삶에 대한 평가인 거지. 최척이 부모님 소식을 묻자 오경은 이렇게 대답했다. 산에서 쫓겨내려와 강가에 이를 때까지는 모두 무사하셨는데 해질 무렵 배에 올라탈 때 경황이 없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아, 역시 이산 가족의 참상을 보여주네. 이것은 결국 전란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이것은 전란으로 인한 그 개인의 불행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두 사람이 마주보고 통곡하자 보는 이들도 모두 코끝이 찡했다. 송우가 돈우에게 백금 3정으로 오경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고 싶다고 청했다. 그러자 돈우는 발끈 성을 내더니 이렇게 말했다. 성을 냈다고?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 친형제 대하듯이 지냈지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며 떨어져 지낸 적이 없건만 이 사람이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요거는 지난 4년의 사정을 요약하고 있는 거지. 이제 두 사람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천지 귀신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감동받았다. 감동이 매우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 비록 어리석다 하나 목석은 아니니. 목석이라 이거는 나무와 돌이란 뜻인데 결국 감정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지. 어찌 이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을 낸 거네. 아, 그렇다면 여기 백금 3정으로 오경의 몸값을 치르려고 했고 성을 낸 것, 요 두 가지는 최척 부부를 위하는 마음을 갖다가 드러낸 것이네. 그러고는 돈주머니에서 은 10냥을 꺼내 오경에게 주며 말했다. 은 10냥을 꺼내서 오경에게 줬대. 4년을 함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니 나로서는 서글픈 마음은 간절하구나. 이 사람은 서글픈 마음을 갖고 있대. 그러나 온갖 죽을 고비로 겪어서 배피를 다시 만난 것은 여기 온갖 죽을 고비를 겪어서 배피를 다시 만난 것. 이거는 오경의 지금까지의 삶이었던 거지. 세상에 없던 일이니
내가 만일 째째하게 군다면 하늘이 천벌을 내리시겠지. 째째하게 군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아, 여기 사람의 몸값을 받으면 이거는 째째한 거지. 그런데 여기 은심냥을 꺼내가지고 줬단 말이야. 이것은 째째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이겠지. 잘 가라 사우야, 몸조심 몸조심하고, 여기 잘 가라 사우야 라고 하는 걸 보면 풀어주는 거네. 대가 없이. 그렇게 본다면 여기 송우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돈우가 은심냥을 꺼내가지고 오경에 주면서 풀어주는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때 이 돈우와 송우는 이 부부를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구만. 오경이 두 손을 맞들어 올려 인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주인 어른이 보호해 주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다가 뜻밖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주시니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는지요. 채척 또한 제삼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서 오경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로 돌아왔다. 채척 부부를 구경하러 오는 이웃 뱃사람들의 행렬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다. 뱃사람들의 행렬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채척 부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그중 어떤 이들은 금이나 은, 비단 등을 선물로 내놓기도 했는데 채척은 그 선물을 모두 받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송우는 집으로 돌아온 뒤 따로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워 채척 부부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게 만약에 결말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결말임을 보여주고 있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전란으로 인해서 최척과 오경이 중국과 일본으로 가. 이것은 이산 가족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최척이 재혼할 뻔해. 그리고 은둔할 생각도 하지. 그리고 오경은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모두 장사꾼이 돼. 그리고 베트남의 한 포구에 이르게 되고 결국 재회를 하네. 그리고 나중에 행복한 생활을 예고하고 있어.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은 전란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극복의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때 이 장사꾼이 되게 된 것은 최척의 경우에는 송우의 도움이 있었고 오경의 경우는 그 장육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물론 이 송우는 인간이고 이 장육불은 초인간적인 존재야. 어쨌든 이러한 인간의 도움과 초인간적 존재의 도움이 이들을 갖다가 만날 수 있게 한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요거는 일종의 재회를 방해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장사꾼이 된 것은 재해의 계기를 갖다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송우, 돈우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 즉 뱃사람들이 또 이들의 그 만남을 갖다가 축하해 주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도움이었던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전란의 극복은 이런 주위의 도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 작품 보니까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허구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보통 뭘로 이루어지느냐면 인가적 구성으로 이루어지거든.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야.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 여기 보면 돈우를 갖다가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로
설정하고 있고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것은 도누가 오경을 돕는 선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성격 설정이지.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채책 부부가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한 성격 설정인 거고, 그리고 또한 오경을 치밀한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설정했는데 이거는 재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성격 설정이지. 그리고 이 도누가 오경에게 항해장 일을 맡기고 그리고 같이 중국을 돌아다니는데 이것 또한 재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건 설정이야. 그리고 여기 이 송우라고 하는 인물을 초야에 묻힌 그러한 학자로 설정하고 있고 이타적 성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척을 설득하기 위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즉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 설정이겠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최척 내외를 돕는 그러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최척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심성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최척이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고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속세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그러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로 설정했는데 이것 또한 재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설정이지. 그리고 여기에 시를 갖다가 아내가 지은 시를 삽입했어. 이 아내가 지은 시를 삽입한 것은 그런 재회의 역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장치인 거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참 기이하기도 하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 없었다. 라고 하면서 채척 일가의 기관 삶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가면 도움의 형태로 이어지지. 이 또한 사건과 사건이 인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인 거지. 그리고 최척이 열흘 넘게 머물렀다라 그랬어. 이것은 만약에 뭐 입국에 들어가자마자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라고 할 거야. 이 역시 재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설정인 거야. 물론 이 이야기 속에는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적 사건의 연결도 보여. 예를 들면 갑자기 이 송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 그전까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가 그러면서 채척을 만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물의 등장, 이거는 사건과 사건의 우연성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초야에 묻혀 사는 학자인 것처럼 설정되어 있어. 그런데 장사를 해. 이러한 성격 또한 사건과 사건의 우연적 연결을 보여주는 설정이지. 그리고 최척이 베트남으로 장사를 가고 그때 마침 또 오경도 이쪽으로 와. 아무리 세상이 좁고 좁아도 이렇게 베트남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설정, 이것 또한 그 사건의 우연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설정이야. 그리고 사건이 비현실적인 것도 좀 있어. 예컨대 여기 장육불이 나와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데 이거는 비현실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어쨌든 이 작품은 사회적 폭력, 즉 전란이라고 하는 사회적 폭력이 인간의 불행을 초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주네.